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은영입니다. 한 저저번 주인가? 여기 학원 앞에 차에 불이 났어요. 혹시 보셨나요? 연기 엄청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와, 뭔 일이야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옆에 약간 그 원어민들 있는 이런 학원에서 애기들이 막 뛰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연기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막 저는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니까 되게 유창한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 fire, 스모크 이런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영어 교육의 어떤 목적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단대 소고 내신하는데요. 내신하는데도 아마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하시겠죠. 우선 시험이 좀 어떤 스타일로 나오고 뭘 해놓으면 좋을지가 좀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방학 동안 어떤 수업을 할지 조금 궁금하실 텐데 최대한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 수업은요, 우선은 구문과 어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방학 동안 모의고사 수업 듣고 싶다, 모의고사 뭐 유형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수업은 아닙니다. 그냥 모의고사 독해 수업을 듣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문법과 그리고 문장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이런 수업으로 방학 컨텐츠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관련해서는 이제 숙제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길게 유형별로 접근은 이제 내신 설명회 때 한번 더 드리고요. 키워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혹시 그 단대소고 시험 범위 지금 아시나요? 좀 확인해 보셨을까요? 지금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이랑 교재가 있는데요. 모의고사랑 비슷한 정도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지문 나오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한 8지문 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그리고 부교재 지문 합쳐서 28지문 나오고요. 교과서 2지문 나옵니다. 그리고 단어장이요. 단어장이 어휘 끝 수능편이라는 단어장이고요. 대의 한 10개니까 한 400개 정도 단어가 나와요. 근데 좀 특이할 부분은 단어 뜻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 활용이 조금 중요한 이런 시험이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듣기평가도 나와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듣기평가는 진짜 듣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실수하면 한 문제 실수할 수도 있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랑 비교해서는 사실 범위 자체가 되게 많이 늘어난 거 좀 보이시죠? 그래서 우선 아이들 기본 입장에서는 지문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 라는 게 체감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단대도구 시험의 특징이 우선 본문 변형이 좀 적극적으로 됩니다. 이번에 1학기 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써 있는데 1학기 때 좀 사고가 났었어요. 중간고사가 엄청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쉬워서 기말고사 때 이걸 어떻게든 변별을 해야 되니까 기말 때 엄청 어렵게 내셨거든요. 그래서 기말 전범위 모든 문제가 본문 변형이 됐습니다. 2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간 정도 난이도로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변형되어서 출제됐는데요. 어쨌든 본문이 변형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문 공부를 해도 본문을 열심히 외웠다고 해도 새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선지 독해를 잘 못해. 그리고 지문을 처음 읽고 잘 파악을 못하면 지문 내용 분명히 아는데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단어장 같은 경우도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거 단어 400개 외우는 것도 일이거든요. 내신하면서. 근데 예문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 부담이 좀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법과 영작도요. 중학교 때는 사실 이렇잖아요. 본문 달달 외우면 거기서 어법 나오고 영작 나왔잖아요. 어차피 바뀐 지문에서 문법이랑 영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 글을 보고 문법 틀린 거 찾아야 되고요. 새 글을 보고 거기 있는 조건대로 내 실력대로 영작을 해야 되는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픈데 아예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적으로 엄청난 노베다라고 하면 대처가 쉽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이거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험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문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꽤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을 좀 내용 파악하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요약 자료 같은 거 써주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 막 길게 써주면 싫어하잖아요. 그냥 음슴체로 써버려요. 그래서 음슴체로 요약 자료 읽고 TF 문제 풀면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 때처럼 그냥 암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지문을 매핑한다고 표현하는데
매핑이 지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 지문에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들, 글의 흐름을 잡아나가는 이런 공부가 훨씬 더 효과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 간의 난이도 차이가 꽤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좀 많이 아껴주고 킬러 문제에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제 맞냐 틀리냐가 1등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줄에 써놓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영어 실력이 다 다를 건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부터 맞추는 걸 목표로 해야 할지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일 깝깝한 게 지금 쉬운 문제 다 틀리고 앉아 있으면서 문법 영작 대비하는 게 제일 깝깝해요. 거기서 운 좋게 맞더라도 다른 문제 다 틀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야 될 문제부터 맞을 수 있게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시는 게 내신에서 중요합니다. 난데소고에서는 시험지도 제가 뭐 여기 듣기평가랑 유형별로 어쨌든 다 담아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다 설명드리면 힘드실 거고 내신 때 또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온다. 1학기, 2학기 실제 시험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지문이 본문, 부교재나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글은 다 일부가 바뀌거나 전체가 다 바뀐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문 이거 뭐지? 처음 보는 느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절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쭉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고 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따졌을 때요.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유형을 잘 몰라서나 혹은 우리 아이의 어떤 문해력, 논리력이 부족해서 고1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는 조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해 수능 되게 어려웠잖아요, 영어. 그 정도 어려운 난이도에서는 선지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고1 모의고사 난이도에서 저는 논리력을 논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1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단어 많이 모르고 문장 해석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려면 우선 문장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친구는 결국 빵꾸 나요. 3학년에서 터지냐 2학년에서 터지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학 수업을 아이들이 문장부터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다시 해가는 이 프로세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교재는 이거예요. 제가 첫날부터 이거 시키거든요. 이제 용어 정리해주면서 학교에서 뭐 목적어 이게 목적어야 보어야 이런 거 한번 시켜봐요. 그럼 애들 눈빛이요 딱 보고 눈으로 욕을 합니다. 뭐 저 양반은 뭐 저런 거 시켜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상당 부분 목적어 보어도 몰라요. 4형식 5형식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구분을 못합니다. 이것부터 다 정리할 거고요. 여기 변형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문제들이거든요. 넘버링 400개 넘게 붙어 있죠. 원래 제가 이런 문제 400개 넘게 시켰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0개에서 150개로 끊을 겁니다. 배운 개념들 단순 반복하는 연습들 다 넣어서 어떻게든 체화 제가 시킬 거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용어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그래서 첫날 용어 정리부터 하고요. 그리고 문법을 배우는데 뭐 첫날부터 추상명사, 명사 종류 이런 거 안 해요. 내신에 필요한 문법들, 문장 해석하는 데 필요한 문법들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문장 개념 이렇게 다 배우고 중요한 건 문법을 배운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문장을 해석할 때 활용하느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활용하느냐. 첫 번째는 문장 해석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교재인데요. 여기 갈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수업 이름이 갈치예요. 아마 대치동에서 생선 이름으로 수업하는 유일한 선생님일 것 같은데요. 갈치가 뼈 바르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그걸 발라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장도 결국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발라내고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배운 문법 포인트를 직접 수업 때 해석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해석할 때 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줘요. 피드백을 주고 지금 이번 방학부터는 제가 한 명 한 명 인원이 많아서 못 보면 조교 고용해서 제자들 고용해서 직접 인원수 할당해서 거기서 피드백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거든요. 시제를 날려먹거나 능동수동 다 무시하고 해석해버리거나
이 똑같은 실수를 한 저한테 3번 정도 지적받으면 그 실수 고쳐져요. 그래서 적어도 문장부터 정확하게 해석하게 시키는 이 수업을 하고요. 아마 한글 해석 첨삭받는 수업은 대치동에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쉬운 문법부터 풀립니다. 문장에 밑줄 그어져 있고 밑줄 친 거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고요. 단대소고 기출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 단대소고에서 어법 기출문제 문항은 1개에서 3개 사이로 나옵니다. 올해 그 영어 선생님께서 바뀌셨는데 문법적인 비중을 사실 세게 안 두세요. 그리고 수업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마이너하신데 결국 그 한 문제에서 3문제 사이 그걸 맞느냐 틀리느냐가 1등급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렇게 풀릴 거고요. 이것만 풀리면 안 되잖아요. 기출문제만 풀면 충분히 연습이 안 돼서 제가 직접 문제들을 다 만듭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지금 선지가 5번까지 있는데 선지가 6번, 7번까지도 있고요. 문법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예요. 답이 1개일 수도 있지만 답이 4개, 5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아이들이 문법 딱 물어봤을 때 문법 문제 잘 풀어? 문법 잘해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사실. 문법 문제를 많이 잘 풀려면 내가 많이 맞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일진한테 괴롭힘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계속 맞다 보면 어딜 때릴지 좀 눈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제 밑줄만 보잖아요. 아, 뭐부터 판단해야겠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학 동안 문법 연습, 문법을 해석해서 해석하는 데 활용하고 문제 푸는 데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문법 문제 풀고 해석하는 건 좋은데 독해는 어떡하냐? 독해는 숙제로 할 겁니다. 숙제로. 그래서 모의고사 1학년 수준에서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질문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최소 한 회분은 고1 기출 풀릴 거예요. 숙제로 해와야 되고 근데 숙제는 2회씩 줄 겁니다. 더 높은 난이도로 해서 최소 하나를 풀어오고 더 풀어올 수 있으면 추가 2회까지 독해 풀어오는 걸 숙제로 제가 내줄 거예요. 그리고 단어장 숙제는요. 이 교재 어휘끝 수능편이라는 이걸 아이들에게 미리 이렇게 시킬 거고요. 일주일에 210개가 아니라 240개입니다. 더 늘려서 대회 6개씩 매주 외우고 중요한 건 단어 뜻은 금방 외우잖아요. 240개. 근데 그게 아니라 예문까지 공부시킬 거예요. 예문까지 공부시킬 거고 지금 방학 동안은 아마 그 아이들 앱 중에 클래스카드라는 앱 혹시 아시죠? 이거 제가 다 결제해서 클래스카드로 애들 지금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하는 친구들은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방학 동안 이렇게 예문까지 다 공부시켜서 내신 때는 최대한 스무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시킬 겁니다. 그리고 숙제 할 거 보면 우선 단어장 외워야 되죠. 단어장 외워야 되고 배웠던 어법 그리고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문장들을 그때 직접 해석해 오는 것까지가 기본 숙제예요. 그리고 독해 모의고사를 풀 건데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단소고 하면 컴퓨터 잘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출 모의고사를 주면 기출 모의고사 지문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언제적 모의고사 건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답만 또 예쁘게 써서 내요. 그러면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기출도 줄 건데요. 이 추가 고1, 고2, 고3 고난도 모의고사는 제가 사설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답지 찾아보라고요.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실력대로 숙제 낼 수 있고 OMR 카드에 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제가 해설지 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문제 안 풀어오면 점수에서 다 티가 나도록 숙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모의고사 2회분 다 풀어오게 시켜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이걸 막 강제까진 못해서 우선은 최소 모의고사 하나 풀어오는 거고요. 매주 어법 리뷰 테스트랑 어휘 시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은 확실하게 아이들이 문장부터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제가 계속 옆에서 피드백하고 아이들 해석을 했을 때 잘한 점 못한 점 계속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문법 내신을 위한 이 눈치 같은 게 생기도록 만드는 게 이번 시험의 이번 방학 특강의 목표고요. 그래서 중학교 개념 많이 배운 거 이제 고등학교 때 써먹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단대소고 영어 난이도에 최대한 적응해 놓고 내신 대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진짜 꼼꼼하게 숙제 관리하고요. 아이들 문장부터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힘 길러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